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신비한 체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것이고요. 자녀 교육이나 공부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학생이라면 혹은 학생 자녀나 손주를 두신 분들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체험, 경험을 학창 시절에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되면 그 학생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가르치다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은 3, 4학년 되면 국영수 관련 학원을 최소 2군데 이상은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도 보내지 않고 보낸 적도 없습니다. 애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1차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몸이 약했었고, 그리고 첫째 아이가 좀 체질적으로 저를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마르고 자주 아프고 장염 같은 거 걸리면 오래가고, 그래서 우선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운동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싱 시키고, 예전에는 축구 하다가 지금 농구도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같은 거 하나 다니면 이미 3군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영수 같은 거 다닐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학원들이 아이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 공부는 제가 집에서 저나 저희 아내가 조금 봐주는 정도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열심히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집에서 선행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일단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래 봤자 만으로 8, 9세 정도밖에 안 되고 완전 애입니다. 이 나이는 영재가 아닌 이상 철이 든 나이가 아니고, 철이 들지 않았으면 아무리 공부해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봐주고, 다만 애가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분수의 개념을 처음 배웠는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거를 그냥 통분하는 법 안 알려주고 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답을 찾을 때까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못 찾으면 힌트를 약간 주고, 그래서 그 힌트라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우면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봐라,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 옆에서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막 나서서 문제 푸는 방법, 이 풀이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지루해서 패드로 좀 찾아보다가, 그렇다고 제가 재밌는 거 보고 있으면 애한테 방해가 되니까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 같은 거 찾아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경시대회 문제인가 뭐가 인터넷에 있길래 그걸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풀어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문제를 답을 풀이 과정을 찾아보면 안 되겠죠. 저의 교육 방침에 어긋나니까 저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해설과 풀이를 안 보고 끙끙대면서 1시간 정도를 풀었는데도 계속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도형 문제였는데, 중학교 도형 부분 인터넷에 요점 요약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풀어봤는데도 여전히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한 밤에 2시간 정도 넘게 제가 끙끙대다가 결국은 못 풀고 약간 분한 마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다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저는 이날을 잊지를 못해요.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이니까 일어나서 조금 좀 더 잘까 하면서 비몽사몽 있는데, 그 문제의 풀이 과정과 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풀어보니까 풀이 과정도 확실하고 답도 확실하고 과정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답이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전날 2시간 동안 끙끙대며 풀었는데 안 풀리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저절로 풀렸어요. 그럼 자면서 우리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답이 이거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어떤 지식이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배경 지식들입니다. 요걸 풀기 위한.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켜야 이 풀이 과정이 나오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연결시키는 과정은 사실 대단히 창의적인 과정이에요. 기존의 지식들,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였던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것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서 문제의 풀이법을 찾아낸 것이니까 창의력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게 창의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집중을 했으면 뇌는 잘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에 저장되어 있었던 장기 기억들을 다 스캔하면서 연결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연결해봤다가 저렇게도 연결해봤다가. 왜 그러느냐? 뇌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에 잠들기 전에 뇌의 주인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계속 고민했다는 걸 뇌가 알아. 그러니까 잠이 들면 뇌가 스스로를 딱 스캔을 해요. 이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 나한테 저장되어 있는지를 뇌가 스캔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그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서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게 연결이 돼서 잠에서 깨는 순간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답과 풀이 과정이 딱 떠오른 거죠. 저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40대인데 사실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20대 때 영어 공부에 좀 몰입을 했었는데 그때 한창 몰입하다가 지하철에서 뭐 2호선 한 바퀴 돌아버리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수면과 관련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은 없었어요. 아마 수학이 영어에 비해 좀 더 풀이 과정이나 답이 명확한 학문이라 이런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학생이다. 학생 때는 어차피 수학을 하잖아요. 학생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체험, 수면 중에 저절로 뇌가 자가학습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학창 시절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수학이나 공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것은 쉬워요. 저절로 하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학은 포기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에요. 수포자라고 하죠. 다른 과목은 내가 오랫동안 공부 안 했어도 늦게라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이게 어떤 닫힌 논리체계 안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학문이라서 안 풀리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고민해 본 경험이 적고 과거에 내가 스스로 증명하면서 원리를 이해해온 그러면서 누적시켜 온 게 없으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내가 뭐 고1 과정에서 굉장히 막히고 있다. 그러면 그게 중3 때 제대로 못 쌓은 것 때문인지 중2 때 제대로 못 쌓은 것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여기 돌아가서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라도 돌아가서 다시 그 과정을 천천히라도 거치면 되는데 고2, 고3 돼서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학을 포기하고 수포자가 많아지는 거죠. 고백을 하자면 저 역시 수학을 뭐 입시 공부하듯이 해서 다행히 점수는 잘 나왔었지만 학창 시절 때 수학을 한 번도 즐겁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그냥 해답을 보고 풀이 과정을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외우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수학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답을 안 보고 끝까지 생각하면 결국 뇌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장기 기억에서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보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을 40대 돼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것이 좋고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이상 그때부터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지고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 도전을 하고 싶어져요. 자, 이걸 체험하는 방식은 너무 단순합니다.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답을 보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안 풀린다고 계속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 중에 뭐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들이 저절로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보통은 잠잘 때 많이 연결돼요. 그런데 낮에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밤에 자기 전에 자극적인 동영상 많이 보고 친구들이랑 뭐 카톡으로 수다 많이 떨고 그러다가 자면 뇌에서는 아, 이 사람이 지금
뭐 이거에 대한 답을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서 잘 때 그날 봤던 자극적인 영상이나 대화 내용 같은 것만 정리하면서 자게 되는 거죠. 어질러진 뇌를 청소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두 번째, 내가 이미 학생이 아니고 다 졸업했고 지금 나이에 뭐 수학을 다시 하는 거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제가 했던 체험을 일반화해서 얘기해보면 우리 뇌는 자면서 그날 내가 했던 활동들, 생각들, 가장 집중해서 한 활동, 가장 노력해서 한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활동과 관련된 시냅스를 강화하고 그 활동과 관련된 장기 기억을 인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뇌가 재조합되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구조가 그 방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수학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내가 그날 뭐에 집중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 나의 자는 시간, 인생의 3분의 1에 가까운 하루 7, 8시간의 수면 시간이 내가 집중해서 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시간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뒤죽박죽인 꿈만 꾸는 시간이 되느냐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애를 학원을 안 보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 가르쳐줘 버리니까. 이런 경험을 할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고 안 풀리는 문제의 풀이 방법을 빨리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해 쏙쏙 되게 알려준다고 소문나면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알려지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주입해서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느 학원이 학생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이틀, 3일, 일주일씩 기다려주겠어요.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같은 거 하려면 분모의 숫자가 다르면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무리 잘 이해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더라도 스스로 고민하다가 알아냈을 때만큼의 희열감을 주지는 못해요. 이런 것을 그냥 이거 통분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순간 아이의 입장에서는 수학은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작업이 되게 되고 수학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후진국에서 중진국 혹은 선진국 문턱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 풀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 이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거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쉬운 문제 주고, 그래도 못 풀면 얼마 전에 우리 피자 시켜 먹었는데 아빠가 절반 먹었고 너랑 동생이 몇 조각 먹었다, 요 정도 힌트 주고 다시 해보라고 하는 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오래 걸릴지언정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며칠 도전했더니 답이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니까 결국은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도전해서 답을 찾았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을 원하게 돼요.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몇 시간, 며칠 고민해서 답을 얻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희열감을 느끼는 거는 인간 생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이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와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몇 개 올렸었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황동문 교수님 채널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영상이 아주 많이 있어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몰입을 한 사람의 경험들이 많이 있고, 몰입학습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본 학생들에게는 깊이 고민하다가 낮잠을 자거나 밤에 잠을 자고 나서 문제에 대한 풀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면이 줄여야 하는 필요학처럼 여겨지곤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그날 집중했던 행동을 강화하는, 공짜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내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잘 때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한 운동신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수학 문제에 집중하면 잘 때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단서들을 스캔하고 장기 기억을 인출하고,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하면 잘 때 영어뇌를 만들기 위해서 시냅스가 조정이 되고, 피아노 열심히 치면 잘 때 피아노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의 목표가 없다면 노는 입에 염불이라도 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종교 있는 분들은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하십시오. 종교 없는 분들은 명상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뇌가 자면서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장기 기억들을 활성화하고 인출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지 자기 전에 쇼츠 30개 보고 그러고 자면은 이제 그 짧은 영상들 내용 뒤죽박죽인 거 정리하느라 뇌도 자면서 피곤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전에 과정이 프로세스가 좀 바뀌었어요. 이 잠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자기 전까지 뭐에 집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면서 뇌가 활동하는 방법이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자기 전에 뭐 어떤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하게 되었고 잠이 들면서 뇌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 예찬론자가 됐고 수면 시간도 더 길어졌고요. 가급적 일찍 자게 되었죠.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그 문제 위에서 자버린다. sleep on the problem 이라고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 결국은 자면서라도 답을 얻게 된다. Sleep on the problem and you will get the answer. Sleep on the problem and you will get the answer. 제가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지는 못해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